안녕하세요. 제주 겨울바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참 이상하게 어제는 기가 막히게 먹히던 채비가 오늘은 왜 감감무소식일까요? 오늘 바로 그 변덕스러운 입질 뒤에 숨겨진 과학, K무라와 삼봉의 진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낚시꾼들의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킬로급 대물 갑오징어의 그 묵직한 손맛,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근데 이 녀석들 정말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오늘 그 굳게 닫힌 입을 열게 만들 마스터키,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공략 지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이 뭔지 딱 짚어보고 그 다음에 빛과 실루엣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무기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둘을 합쳐서 최강의 필승 전략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싸워야 할 무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겨울 제주바다는요, 진짜 기회의 땅이면서 동시에 도전의 장입니다. 갑오징어들은 거의 괴물급으로 커지는데 그만큼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꽁꽁 숨어버려요. 바늘 끝 그림자 하나에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예민해지죠. 바로 이 녀석, 딥존의 까탈스런 거인이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퍼즐을 풀 첫 번째 단서, 바로 K무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태클박스에 하나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작은 루어에 어떤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는 걸까요? K무라 하면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야광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혼자 빛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깊은 물속까지 뚫고 들어오는 그 희미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반사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두 루어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광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막 소리쳤다가 금방 조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K무라는 희미한 빛 속에서 난 계속 여기 있을게 하고 은은하게 계속 속삭이는 거죠. 자, 극도로 예민해진 대물 갑오징어한테는 과연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K무라가 겨울 대물 낚시의 치트키가 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한없이 예민해져 있는 갑오징어한테 이 은은하고 끊이지 않는 빛은 경계심을 주지 않으면서 호기심만 딱 자극하는 거죠. 한 번의 입질을 받으려고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 이 지속성이라는 거, 이건 진짜 그 어떤 비싼 장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무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겨울바다는 바로 이 K무라를 위해서 완벽한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과학적 현상을 통해서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눈에는 그냥 차갑고 파란 겨울 바다잖아요? 근데 저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가워진 표층수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쭉 가라앉고 그럼 그 자리를 깨끗한 심층수가 채우려고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닷속 부유물들이 싹 가라앉아요. 마치 거대한 자연 필터로 한번 싹 걸은 것처럼 투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자연현상이 만들어낸 수정처럼 맑은 물 덕분에 햇빛 속 자외선이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 대물들이 사는 그곳에서 K무라가 드디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완벽한 시너지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빛을 이용한 유혹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빛보다는 실체, 그러니까 진짜 먹잇감에 더 집중할 때죠. 이럴 땐 접근법을 180도 확 바꿔야 합니다. 빛의 과학에서 이제 포식자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심리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삼봉채비입니다. 삼봉채비의 철학은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어설프게 흉내내지 말고 진짜를 보여주자, 이겁니다. 온갖 반짝이는 가짜 미끼들 사이에서 진짜 먹잇감의 선명한 윤곽, 그리고 그 냄새를 확 풍기는 거죠. 시각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포식자, 갑오징어한테 이건 그냥 미끼가 아니라 눈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의 셈입니다. 이 채비는 갑오징어의 뇌에 직접 말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사냥할 시간이야! 라고요. 그래서 그 현란한 빛의 유혹에도 꼼짝도 안 하던 녀석들이 이 익숙한 진짜의 등장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그냥 확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판을 뒤집는 조커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리고 언제 써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전략입니다. 현장에서의 이 작은 판단 하나가 그날의 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케이무라랑 일반 야광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 딱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최적 환경이랑 이상적 수심이에요. 맑은 물 40m 이상의 깊은 곳. 어때요? 딱 제주 겨우 대물 포인트랑 맞아 떨어지죠? 반면에 야광은 상대적으로 얕고 좀 흐린 물에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애초에 사용 설명서 자체가 다른 도구라고 봐야 해요. 자, 그럼 진짜 실전입니다. 선장님이 내리세요 했을 때 뭘 먼저 달아야 할까요? 물이 좀 흐리다 싶으면 일단 잘 보여야 하니까 케이무라가 유리하겠죠? 근데 어군 탐지기에 베이트피쉬가 막 들끓는다. 그럼 갑오징어는 빛보다는 그 실루엣에 집중할 테니까 그때는 삼봉이 정답인 겁니다. 이처럼 현장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다음 출조 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최종 게임 플랜입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일단 케이무라로 시작합니다. 넓게 탐색하면서 활성도 좋은 녀석들부터 쏙쏙 골라내는 거예요. 2단계, 근데 입질이 뜸해진다? 그럼 바로 삼봉으로 교체해서 숨어있는 입맛 없는 녀석들을 꼬드기는 거죠. 3단계, 이것도 저것도 애매한 복합적인 상황이다? 그럼 과감하게 두 채비를 같이 운용해서 빛과 실루엣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하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철학이죠. 케이무라냐, 삼봉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케이무라와 삼봉입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최고의 낚시꾼이 되기 위한 도구함에 나란히 들어있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파트너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죠. 다음 필드에서 그 까탈스러운 겨울대물에게 당신은 어떤 카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빛인가요? 아니면 실루엣인가요?